안녕하세요. 저는 외동아들 결혼을 준비시키던 엄마입니다. 좋은 날일 줄로만 알았던 아들의 결혼이 쑥대밭으로 마무리되었던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해요.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을 시집장가 보내는 건 꽤나 걱정도 되고 긴장도 되잖아요. 그런 수많은 감정 중에서 단연 독보적인 마음은 우리 자식들이 좋은 배필 만나서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해요. 그런데 만약 내 새끼의 앞날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걸 부모가 직접 목격했을 때 다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그랬네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살 떨리는 그간의 경험.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희 집안은 남들 사는 만큼 비슷하게 사는 형편입니다. 저는 남편이랑 함께 김치찌개 사업을 해서 먹고 살 만큼 지내왔어요. 저희 부부 사이에는 자랑스러운 아들도 하나 있었는데 아들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 커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면 부모 되는 입장에선 어느 정도 언젠가 내 자식이 배필을 데리고 오겠지 생각하잖아요. 저희 아들이 일한 지 5년 만에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와 눈이 맞았는지 둘이서 벌써 결혼을 약속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시간이 되면 소개해준다길래 저희는 일부러 하루만 장사를 일찍 마감하고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아들이 우리한테 예비 며느리를 소개했을 때만 해도 이미 우리 아들이 예비 며느리에게 푹 빠져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말한 적은 그때가 처음이라서 남편이랑 제가 신기해하면서도 한편으론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예비 며느리는 아들이 칭찬했던 것처럼 엄청 참하고 똑부러져 보였어요. 어른들이 좋아할 타입 같았고 일을 잘할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게다가 대화를 하다 보니 집안 형편에 대해 좀 알게 되었는데 저희 집과 다르게 어마어마한 부자더라고요. 일단 예비 사돈네가 당시 3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듣자 예비 사돈 쪽에서 과연 우리 형편을 만족하실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쩌나? 우리는 아가씨네 집안처럼 그렇게 잘 살진 못하는데 아가씨 말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꽤 부자인 것 같네요. 우리가 그쪽 형편에 맞게 혼수를 맞춰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 정말 쿨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괜찮다고 하면 별도 따다 주실 분들이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부담이 안 될 수가 있겠나요? 사랑은 둘이 하는 거라지만 결혼은 결국 집안 문제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집안 형편이 과하게 차이나면 분명 어딘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란 걸 보고 들은 게 많아서 걱정되었어요. 그래도 둘이 너무 좋다니까 저랑 남편이 딱히 거절하진 못했습니다. 아들을 실망시키기 싫었어요. 부모가 되어서 어쩌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지원일지도 모르는데 마지막까지 아들이 원하는 삶을 선택해서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결혼 준비는 쭉쭉 진행이 되었어요. 상견례 날짜는 꽤 빠르게 잡혔습니다. 남편이랑 저는 아들이 해준 옷을 입고 최대한 단정한 차림으로 상견례에 참석을 했어요. 상견례 위치는 예비 사돈네가 먼 길을 못 오는 사정이라고 해서 밑지방에 사는 저희가 윗지방으로 올라가는 걸로 합의봤죠. 그렇게 도착한 상견례장에서 저랑 남편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장소는 깔끔한 횟집이었는데 예비 사부인 옷차림은 그에 맞지 않는 화려한 차림이더라고요. 상견례에서 정답인 복장은 없다고 하지만 레깅스에 미니스커트에 뾰족 구두는 좀 아니지 않나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딸인 예비 신부보다 튀는 옷이 말인가요? 바깥 사돈은 나름 멀쩡한 차림이었는데 저러고 나온 사부인을 말리지 않은 것 보면 바깥 사돈도 생각의 관점이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제가 보수적인 편이라 그렇게 봤을 수도 있겠죠.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눈에는 사부인 행색이 너무 이상했어요. 처음부터 좀 많이 놀라서 표정 관리가 잘 안 되었습니다. 남사스러워서 저희 남편도 사부인을 잘 못 쳐다봤어요. 사돈 쪽에서 먼저 인사를 건네길래 저희도 그제야 웃음을 걸치고 악수를 받아주었네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두 분 성격이었습니다. 두 분 다 성격이 그리 모난 것 같지 않더라고요.
특히 사부인은 사근사근 잘도 웃었는데요. 친화력도 장난이 아니라서 삭막한 테이블 분위기를 금세 띄워주더라고요. 우리 사위들 총각이 인물이 참 좋더라고요. 누굴 닮았나 했더니 박가사돈이랑 정말 판박이네요. 제가 관상을 좀 잘 봐요. 박가사돈 보니까 젊은 시절에 여자 꽤나 울리셨겠는데요. 정말 사부인 같은 여자 아니면 박가사돈 인물 감당할 여자 없겠어요. 아, 칭찬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젊을 때는 그리 인물이 좋았던 편이 아니라서 오히려 아내 마음 얻는 게 어려웠었어요. 아내가 정말 인기 많았거든요. 남편은 사부인의 과하면서 가벼운 칭찬에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사부인 때문에 초면인데도 우리 사이의 분위기가 어색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부인 화법 때문에 희한하게 불쾌감이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평범한 분들 만나는 건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마음도 굉장히 편하네요. 무슨 모임만 가면 정치인, 변호사, 검사 이런 사람들만 만나니까 늘 어깨가 경직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완전 휴가 받은 기분이에요. 사부인은 대화 내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우리 집안의 형편을 빙빙 둘러서 까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렇다고 저만 갖고 있는 의심 때문에 얼굴에 티를 낼 순 없었어요. 게다가 다들 사부인의 행실에 하하 웃기만 하니까 제가 더 나서서 주의를 줄 수도 없는 입장이었죠. 아무튼 상견례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당연히 혼수랑 예단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도 당연한 순리를 거치려고 제가 한마디 먼저 언급을 했는데요. 제 말을 끊고 사부인이 먼저 흔쾌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형편이 안 되신다고 들었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셔요. 애들 결혼시키다가 허리끈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쪽 아들 몸만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가 집이랑 예단 다 해결할게요. 네? 아니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도 결혼은 같이 하는 건데 어떻게 사돈 쪽에서만 부담을 하겠습니까? 저희도 아들 혼수해줄 돈은 있어요. 그래요? 이런 부분은 솔직하셔야 되는데 괜히 기죽기 싫어서 나섰다가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요. 저희는 사돈 쪽 허리띠 졸라매게 만들고 싶진 않아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솔직히 예의를 갖춰도 어쩔 수 없이 기싸움을 하는 자리가 상견례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사부인은 기싸움은커녕 대놓고 저희 형편을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사부인이 저렇게까지 거침없이 발언하는데 감정이 안 상할 리가 없지 않겠어요? 여태까지는 아들 입장 생각해서 최대한 이해하고 넘겼는데 여기서도 가만히 있으면 만만하게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했더니 남편이 나서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가사돈이야말로 일 은퇴하셔서 쉬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는 허리 꼬부라질 때까지 돈 벌 수 있는데 사돈들은 지금부터라도 아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돈 있다고 해서 그거 믿고 아낄 생각 못 하다간 가랑이 찢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이때 저 살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누굴 조롱하는 것도 처음 들어봤지만 아무리 우리가 아등바등 돈 벌고 산다고 하더라도 부잣집 사돈에게 못 비빌 형편인데 남편이 당당하게 그런 소리를 해서 당황했어요. 저희 남편이 사태분간 못하고 말을 막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 남편 도발에 사부인이 먼저 빵 터지고 바깥 사돈도 웃음을 풋 흘리더라고요. 아, 예. 제가 은퇴하기는 했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사돈께서 걱정해 주실 정도는 아니네요. 이미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지라. 사돈들 재밌으시다. 저희들 꽤나 쿵짝이 잘 맞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저는 사위도 마음에 들고 사돈들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돈들께서도 저희 딸이랑 저희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상견례 내내 저희는 사돈네 즐거우라고 초청된 광대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이상한 기싸움만 주고받다가 얼렁뚱땅 상견례가 마무리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지방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너무 기가 빨려서 잠만 잤네요. 나중에 예비 며느리한테 따로 전화가 왔는데
자기 부모님이 거침없이 말한 걸 대신 사과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도 기분 많이 상하셨죠? 저희 부모님이 원래 필터링 없이 말씀하셔서 오해들 많이 하세요. 근데 진짜 절대 나쁜 뜻은 없었어요. 역시 제 기분 탓만은 아니었는지 예비 며느리도 사돈네 말투가 공격적이었단 걸 알았나 봅니다. 그래도 예비 며느리가 알고 사과하는 게 어딥니까? 또 사돈네가 직접적으로 싸움을 걸어온 건 아니라서 저는 예비 며느리 마음을 생각해 괜찮다고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 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 버렸어요. 사부인이 갑자기 우리 식당 찾아와 웬 봉투 건네더라고요. 연락 없이 먼 길을 찾아온 것도 당황스러운데 인사 한마디 덜렁하고는 설명도 없이 봉투를 주길래 얼떨떨했어요. 이게 뭐냐고 물으면서 봉투를 열어봤더니 혼수 목록, 혼수 받을 사람 목록, 혼수 예산 구입비 등이 정리된 편지더라고요. 아들 몸만 보내는 거 싫다면서요. 저희가 집값으로 5억 할 테니 그쪽에서 2억 혼수해 주세요. 얼굴 보고 말하는 게 예일 것 같아서 장장 5시간을 달려왔네요. 이 동네 무슨 차가 이렇게 막히는지 차 더 막히기 전에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2억 괜찮겠어요? 2억 소리를 듣고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마냥 얼떨떨했어요. 우리 집 형편에 2억은 아주 빠듯한 돈이었습니다. 당연히 혼수를 준비할 생각이었지만 많아봤자 1억 선을 염두하고 있었어요. 사돈 쪽에서 5억을 낸다는 것도 몰랐는데 사부인이 저한테 제시한 2억은 이미 사돈네가 배려해서 적게 깎아준 액수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더 깎을 엄두를 못 냈습니다. 대답을 재촉하는 사부인에게 아무런 답변을 못 주고 있었어요. 왜요? 2억은 어려우세요? 그래도 애들이 5억 정도 되는 신혼집을 구해야지. 저는 제 딸이 어렵게 사는 거 원치 않아요. 2억 안 되실 것 같으면 저희가 알아서 다 하고요. 2억은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우리 아들을 사돈네 집에 팔아넘기듯 몸만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돈네에서 결혼할 때 돈을 많이 들이면 그만큼 내 자식이 고생하는 거라고 말이죠. 아니요. 5억 해오신다는데 저희가 못해도 2억은 해가야죠. 서로 그게 도리에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사부인의 은근한 무시에 자존심이 상해서 2억을 하겠다고 말해버렸어요. 사부인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곤 물 한 잔 받아먹고서 돌아갔습니다. 사부인 배웅해주고 다시 가게로 들어오니까 그제야 후회가 되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싶더라고요. 저는 사부인 있을 때는 잘 못 읽어봤던 봉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애들 신혼집에 쓸 가구 목록이 쭉 있었고 끄트머리엔 사부인에게 줄 명품 가방도 목록에 있었습니다. 결국 엎질러진 물이니 저는 남편한테 이 사실을 얘기했어요. 남편이 잠자코 듣고 있다가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해요. 부담이 되면 지금이라도 내가 그 여자한테 전화해서 정정할게요. 아무리 자존심 상해도 돈으로 자부심 부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실수했어요. 남 주는 돈도 아니고 우리 아들 잘 살라고 해주는 돈인데 아깝진 않아. 돈이야 또 벌면 되는 거잖아. 노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서 뭐 하겠어. 일이라도 해야지. 저랑 남편은 결국 가게를 담보로 2억을 대출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아들이 걱정할까봐 아들한테는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한날 저는 혼자서 백화점에 들러 명품관을 찾았습니다. 사부인이 구체적으로 적어줬던 가방을 찾아서 구매했어요. 무슨 가방이 250만 원이나 하는 건지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돈 많은 집은 가방조차도 함부로 들지 않는구나 싶으면서도 같은 여자인데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한편으론 부럽기도 했어요. 저는 구매한 가방을 사부인한테 전달하려고 아들을 통해서 줬습니다. 다음날 사부인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고맙다는 인사일 줄 알고 마음 편히 받았어요. 네, 사부인. 어제 사위 통해서 가방 잘 받았어요. 그런데 좀 문제가 생겨서요.
이 가방 말고 다른 가방을 받고 싶은데요.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라서 저는 전화를 받고도 네네? 거리기만 했습니다. 아니, 제 친구들이 하도 성화를 부리더라고요. 하나이는 귀한 딸 보내면서 고작 250만 원짜리 가방 받냐고요. 저 모임 가서 얘기했다가 바보 됐잖아요. 제가 문자로 링크 보내놨으니까 그 가방으로 좀 부탁해요. 이 가방은 사위통해서 다시 돌려드릴게요. 사부인은 친구 말을 듣고 더 비싼 브랜드의 가방으로 의견을 바꾸었습니다. 사부인이 다시 보내준 다른 가방은 무려 500만 원짜리였어요.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부인의 태도가 또 무례하게 느껴져서 화가 났지만 이걸 뭐라고 할 수도 없었던 게 사돈네에서 5억을 해온다고 한 이유도 있었고 또 사부인이 2억 혼수비에 맞춰서 요구하고 있는 거라 따지지도 못했어요. 결국 저는 가방을 바꿔주었습니다. 환불하고 다른 가방 다시 사는 건 아들이 직접 해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들이 뭔가를 눈치챈 건지 저한테 따로 찾아와서 묻더라고요. 엄마, 혹시 처가 쪽 때문에 곤란한 일 있어?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보여서 갈수록 엄마 표정이 안 좋아 보여. 혼수비 때문에 그러는 거야? 2억 한다고 들었는데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큰 돈을 하겠다고 했어? 어? 아들이 걱정할 문제 아니야. 아들 결혼한다고 하니까 가끔씩 아쉬워서 그런 거지 뭐. 사돈네랑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 말고 결혼 준비에만 신경 써. 아들한테는 도무지 고민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어차피 저희가 혼수로 2억을 해주기로 했고 사부인은 2억 선 안에서 물건을 요구하는 거니까 욕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원래 애들 결혼 준비시킬 때 사돈끼리 마주하는 경우가 많나요? 제 주변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저희 집은 사돈네랑 자꾸 얽히게 되더라고요. 사돈네가 귀한 딸 보내는 게 많이 아까운 건지 또 한 번 먼 길을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날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식당을 또 찾아온 사부인이 자기 딸 꾸민비 안 주냐고 하는 겁니다. 저 당시 꾸민비가 뭔지 몰랐거든요. 그날 사부인이 얘기하는 거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 신부한테 꾸민비는 당연히 줘야죠. 저희가 5억이나 해주니까 그쪽에서 1억은 더 얹어주세요. 우리 딸도 명색에 시집 가는 건데 시부모한테 예쁨 받는다고 자랑할 수 있어야죠. 다른 며느리들 다 받는 꾸민비 우리 애만 안 받으면 체면이 서겠어요? 꾸민비가 사돈네 자식에게 사고 싶은 거 사입고 치장하라고 주는 돈이라고 하대요. 근데 그건 신부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신랑도 받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깟 꾸민비 때문에 1억을 더해달라는 사부인 말에 저는 소신껏 얘기를 하였습니다. 죄송하네요. 그만한 돈을 해줄 여력도 안 되고 더 대출받지도 못해서 꾸민비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안 해주는 걸로 퉁치죠. 역시 돈줄 달리는 게 이렇게 금방 눈에 보여서 아쉽네요. 이래서 제가 딸한테 수준 차이 나는 사돈은 질색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위가 의사 아니었으면 구린내가 진동하는 이런 곳에 저희 딸 안 보냈을 거예요. 저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간 사부인이 말투는 좀 경박했어도 사람을 대놓고 깎아내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1억 꾸민비 못 주겠다고 하자마자 돌변해서는 저희 집안이랑 제 아들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는데 딱 알겠더라고요. 사부인이 원래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기에 그런 경박한 소리를 가진 거란 걸 말이죠. 사부인 아들 고집 너무 세더라고요. 근성이 얼마나 끈질긴지. 역시 가난뱅이 집안에서 태어난 것들이 쓸데없이 끈기가 좋아요. 자기 주제를 알고 여자를 골라야지. 어디서 밤밑을 구르던 놈이 머리 위에서 놀던 여자를 눈독 들이는지 모르겠더라니까요. 사부인 아들 밖에서 그러고 다니는 거 알고 계셨어요? 뭐라고요? 누가 발밑을 굴러요? 사부인, 지금 도가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대단한 집안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제 아들이 욕먹는 건 납득이 안 되거든요. 당장 사과하시죠. 어머나, 사과는 그쪽에서 하셔야죠.
제가 그쪽 아들 떼어내느라 2년이나 고생했는데, 근데 이놈이 어떻게 제 딸을 깨어냈는지 아주 거머리처럼 딱 붙어서는 절대 안 떨어지대요. 대체 아들 교육 어떻게 시킨 거예요? 지 분수 생각 안 하고 좋아하는 여자만 있으면 무조건 들러붙으라고 가르치셨어요? 알고 보니 사부인이 장장 2년간 제 아들을 반대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부인은 그간 제 아들에게 문자로 여러 번 예비 며느리를 만나지 말라고 모욕을 준 듯 했습니다. 자기 딸 발목 잡지 마라, 가난뱅이 사위 관심 없다, 우리 딸 집안 보고 만나는 제비새끼랑 다를 게 뭐냐 등등 말이죠. 그걸 굳이 제 앞에서 다시 읊어주는 사부인 덕분에 제 아들이 사부인에게 어떤 취급을 당해왔는지 모조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이랑 예비 며느리가 서로 너무 좋아해서 버티고 버텼던 것 같았어요. 게다가 아들은 저랑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일부러 말하지 않은 것 같았고요.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사부인이 제 아들에게 끔찍한 모욕을 줬다는 사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눈에 뵈는 것 없이 화가 났던 저는 손님이 먹다 남긴 김치찌개를 가져와 사부인 머리 위로 부어버렸습니다. 사부인이 비명을 악 지르자 남편이 튀어나왔고 타이밍 좋게 아들이랑 예비 며느리까지 등장했어요. 아들이랑 예비 며느리는 그날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기에 일찍 들린 거였어요. 네 새끼가 그렇게 아까우면 죽을 때까지 끼고 살 것이지. 뭐하러 풀어놨어? 나도 당신 같은 장모한테 내 아들 못 보내. 시궁창도 적당히 시궁창이던가. 어디 술집 여자 같은 년이 감히 내 아들을 흉봐? 뭐? 술집 여자? 이 옆에 내가 돌았나 봐. 지금 이게 얼마짜리 옷인지 알아요?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 숍도 둘렀는데 아이씨 김치구리네 다 배웠잖아. 그래 말 한번 잘했다. 우리 집에서 구린내가 난다고? 당신이 입 열 때마다 철철 흐르는 촌티보단 음식에서 나는 구린내가 100배 나. 어디 싸구려 주둥이랑 2만 원짜리 김치찌개를 비교해? 다 늙은 사람이 아직도 젊은 줄 알고 그딴 차림으로 다니는 거 진짜 볼썽사납거든? 실제 사부인은 상견례뿐만 아니라 제 앞에 나타날 때마다 미니스커트 차림이었어요. 복장만으로도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 여태 제가 봤던 사부인의 모습은 전부 술집 여자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부자든 말든 천박해 보이는 거랑은 다른 문제라 생각했어요. 천박한 년 입에서 내 아들이 나쁘게 언급되는데 부모로서 화 안 나겠습니까? 당장 꺼져. 다시는 내 가게에 발 들이지 마. 네가 수중에 몇 억을 갖고 있든 당신은 이 가게 들어올 자격 없어. 제가 이성을 잃고 다른 반찬들까지 사부인들한테 던지기 시작하자 남편이랑 아들이 저를 급히 말렸어요. 그리고 예비 며느리가 얼른 자기 엄마를 데리고 밖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불이 나게 도망가는 사부인 뒷공무니에 대고 나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고 파혼하자고 고함을 쳤어요. 그렇게 다음날 예비 며느리가 우리 식당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부인이 꼴보기 싫으니 며느리도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냉랭하게 대했더니 예비 며느리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엄마가 철이 없어서 그래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제가 다신 저희 엄마 이곳에 못 오게 만들게요. 저 이 결혼 꼭 하고 싶어요. 너네 엄마가 장장 2년 동안 내 아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다면서 내가 정신 나갔다고 그런 집에 내 아들을 사위로 보내겠니? 이렇게 문제가 되기 전에 진작에 네 엄마 말렸어야지. 이미 내 아들한테 상처 다 줘놓고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고?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죄송해요. 정말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 오빠랑 결혼 못하면 죽어요. 어머님이 시키는 건 뭐든 다 할게요. 결혼만은 제발 무르지 말아주세요. 저 한 번도 예비 며느리에게 언성을 높인 적이 없는데 그날은 좀 따끔하게 혼을 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제 아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이대로 파혼할 수 없다고 계속 싹싹 빌었어요. 솔직히 사부인이 문제지 며느리는 잘못이 없잖아요.
하루도 아니고 매일 찾아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 며느리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 저는 결국 못 이기고 봐주게 되었어요. 물론 결혼 허락하는 대신 사부인더러 내 앞에 와서 직접 사과하라고 시켰죠. 며느리가 그러겠다고 고개를 연신 끄덕이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사부인뿐만 아니라 바깥 사돈까지 우리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예비 며느리랑 아들까지도 퇴근하고 김치찌개 집으로 모였어요. 저랑 남편은 식당을 일찍 마감하고 다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죠. 가벼운 안부 인사를 나누는데 어째 상견례 때보다 더 어색했습니다. 가족들이 저랑 사부인의 눈치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사부인은 우리 가게에 들어와서 한 번도 저를 제대로 쳐다본 적이 없죠. 식구들한테 한 소리 듣기라도 했는지 늘 기세등등한 모습도 없었고 복장도 꼴불견 같던 미니스커트가 아닌 얌전한 롱스커트였어요. 이렇게 대면대면 하려고 마련한 자리 아닌 줄 아니까 제가 먼저 사돈네 오는 길 피곤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을 기점으로 식구들이 한두 마디씩 던졌어요. 주로 애들이 적막한 분위기 풀어주려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곤 했습니다. 그렇게 심심찮은 대화를 나눈 뒤 다들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는 동안 예비 며느리가 사부인에게 사과하라며 손가락으로 은근히 재촉을 하더라고요. 사부인은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결국 바깥 사돈의 눈초리까지 한번 받고서 사과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부인. 제가 생각이 짧아서 실언을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 문제 때문에 애들 앞날을 방해할 순 없잖아요. 그건 같은 부모로서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신 제가 실언하는 일 없을 거예요. 한 번만 너그럽게 봐주세요. 사부인은 식사 자리에서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하길 바랬고 저는 사부인의 표정까지 꼼꼼히 살핀 후에 그 용서를 받아줬어요. 저도 감정에 앞서서 몹쓸 짓을 해버렸네요. 옷 다 버렸을 텐데 혹시 세탁비 필요하면 드릴게요. 아니에요. 세탁비는 무슨... 제가 기만한 행동을 한 건데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부인께서 당연히 기분 나쁠 만했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 앞에서 자식 흉은 보는 게 아닌데 죄송해요. 다행히 밥을 다 먹을 때쯤엔 저희 식구들 얼굴에 아주 살짝이라도 웃음이 걸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부인은 김치찌개를 다 먹고 정리하는 것까지 손수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떻게 잘 풀어서 헤어질 수 있었죠. 덕분에 애들 파혼 고비는 넘어갔네요. 그러나 결국 이 결혼은 안 되고 말 운명이었나 봅니다. 사부인과 저의 문제만 해결되면 애들이 결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게 오산이었어요.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신부 측 하객에 넥타이 부대가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는 듯 채워졌어요. 다 바깥 사돈이 직장 은퇴하기 전 인맥이라 하대요. 바깥 사돈은 은퇴를 했는데도 지인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사업을 하는 사람치곤 상대적으로 하객이 적었어요.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이 바깥 사돈한테 살짝 기가 죽은 듯 했습니다. 잘 사는 집안인데 저 정도 인맥은 당연한 거죠.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우리도 좌석은 다 찾는걸요. 괜히 아들한테 미안해서 그러지. 나도 직장을 다닐 걸 그랬나 봐. 끝까지 아들한테 든든한 아빠가 돼주고 싶었는데 좀 아쉽네. 남편은 한참 인사 오는 신부 측을 힐끔 보더니 끝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잠깐 화장실 다녀온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아들도 남편의 처진 어깨를 보곤 괜히 마음에 걸려서 걱정했지만 하객들 때문에 인사한다고 자리를 뜨진 못했어요. 그렇게 한 10분 지났을 겁니다. 아들이 신부 한번 보고 오겠다고 자리를 떴고 저는 혼주석을 안내받아 그곳에 가서 앉았어요. 그런데 저 말고는 혼주석이 전부 공석이더라고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 그렇겠지 생각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져 와도 혼주석엔 여전히 저만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직원들에게 물어보려고 손짓을 하는데 직원들이 갑자기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어디론가 뛰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금세 산만해진 하객 측에서는 싸운다! 라고 웅성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싸운다는 말에 놀라서 저도 뛰어나갔습니다. 신부 대기실 앞이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인파를 뚫고 들어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어요. 제 아들은 울고 있었고 아들 앞으로 사돈들과 며느리까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은 어딜 간 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안 놀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깜짝 놀라서 급히 아들 곁으로 갔더니 사부인이 아들 다리를 붙잡으며 살려달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나타나자 사부인이 갑자기 제 다리를 잡으며 넙죽 엎드리더라고요. 사부인, 다 우리 잘못이니까 제발 이 결혼은 취소하지 말아줘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평생 사돈 내 빚 갚으면서 살게요. 제발 우리 딸 인생만 안 망치게 해주세요. 무슨 소린지 몰라서 저는 그저 멀뚱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제게 종이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사진 안에는 죄수복을 입고 있는 사부인과 유흥업소 사장 일을 하고 있는 바깥 사돈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사진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아들한테 물었더니 사부인이 원래 업소녀인데 손님에게 사기쳐서 돈 타먹는 걸로 모자라 같은 업소녀들에게도 사기를 쳐서 깜빵을 다녀온 전적이 있다대요. 사부인 때문에 사업장 망해서 빚쟁이가 된 사장은 사부인이 출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목숨까지 위협하면서 사부인한테 돈 갚으라 협박을 했대요. 근데 사부인은 죗값 치르고 왔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사기칠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사부인이 사장에게 돈 왕창 벌게 해주겠다고 꼬시고 그 이후론 바깥 사돈이랑 같이 협력해서 쌍으로 사기를 쳤다더라고요. 그렇게 세트로 살아오는 동안에 생긴 아이가 바로 예비 며느리라고 하더군요. 당시 생각지도 못한 아이가 생기자 사돈들은 아이를 버릴까 하다가 아이까지 사기에 이용하기로 했고 며느리는 자라면서 다양한 용도로 부부 사기단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며느리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사위 될 사람을 건져서 돈을 빼먹으려고 했다네요. 그 사위로 두 번째 지목된 남자가 바로 우리 아들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 미끼에 걸려든 거였죠. 이 사실은 지난 과거 사부인 때문에 사기당했던 같은 업소녀들이 사부인 잘 먹고 잘 사는 꼴 방해하려고 나타나서 다 밝혔던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태 사돈네가 저희 앞에서 떵떵거리고 비웃었던 모든 모습들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혔던 저는 제 다리를 붙잡고 있는 사부인을 냅다 차버렸어요. 그럼 그지 새끼들이란 거잖아. 술집년같이 생겼다 했더니 진짜 술집년이었어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런 배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집 돈 훔쳐간 걸로 모자라 우리 시간도 진심도 다 기만하신 거네요. 잘 됐네. 이번엔 초범이 아니라서 깜빵밥 길게 먹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사부인. 저희 이번 결혼하면 나쁜 짓 다 청산하기로 했다고요. 모르는 사람들 말 믿지 말고 저희 말을 믿어주셔야죠. 그쪽들 과거 잘못 청산하라고 내 아들 결혼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고 보니 당신네 딸도 참 웃기네요. 다 알면서 어쩜 그렇게 내 아들 사랑한다고 잘도 질질 짰을까. 부모한테 배운 게 사기치는 것밖에 없어서 몸에 배웠나 보죠? 새파랗게 어린 년이 벌써부터 지무던 팔짓이나 하고 말이야. 나 원참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정말 오빠 사랑했어요. 엄마 아빠가 사기친 거지 저랑은 관련 없는 일이라고요. 끝까지 자기 잘못을 부정하는 예비 며느리의 태도가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어머님 하면서 또 질질 짜길래 저는 사부인 목에 걸려있는 스카프 잡아 빼서 며느리 얼굴에 던져주었어요. 딸 인생 망치지 말라고요? 지금 딸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딸 인생 살리고 싶으면 자식을 낳는 순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았어야지. 앞으로 그쪽 내 딸이 불행한 건 전부 당신들 탓인 거야. 나도 내 아들 인생 살리려고 쓰레기 거르는 거니까 당장 꺼져. 사돈들은 이 상황을 돌이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건지 계속해서 사과만 했습니다. 이렇게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남편은 어디 간 건지 도통 모습을 안 드러냈어요. 저라도 아들을 지키고자
아들을 데리고 신부 대기실을 나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경찰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더라고요. 저희 뒤따라 나온 사돈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경찰더러 저 사기꾼들 잡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어요. 내가 진짜 설마 했다. 그런데 하객 고용으로 인맥 속인 걸로 모자라 집까지 사기를 쳤어? 경찰 선생님, 저놈들 저거 한두 번 해본 솜씨 아닐 거예요. 당장 저 사기꾼들 잡아가 주세요. 경찰들은 막 도망치려는 사돈들과 며느리를 붙잡았어요. 저랑 아들은 남편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객 봤다 말고 화장실을 갔을 때 무슨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신부 측에서 넥타이 부대 전체를 하객 아르바이트로 고용했는데 고용하게 된 이유가 바깥 사돈이 우리 남편 번듯한 사업하고 있는 거에 기죽지 않으려고 되레 우리 남편 길을 꺾어주고 싶어서 그랬다네요. 그 사담을 듣고 바깥 사돈의 신원이 의심스러웠던 남편은 아는 지인 부동산에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사돈이 산다는 아파트 주인이 누군지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했습니다. 아파트를 바로 알아본 것은 사돈들이 뭐만 하면 아파트 자랑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아파트가 워낙 유명해서 사돈네 동네에선 그 아파트 이름 대면 부자라는 게 증명이 되는 셈이라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가장 먼저 부동산을 알아봤던 겁니다. 남편 지인은 아는 사람 부동산을 건너 2달이 넘긴 부동산을 연결하여 집주인을 알아봐줬어요. 황당하게도 사돈네가 산다는 아파트엔 집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새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돈네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돈네는 우리한테 집안 재력을 속이기 위해 단기로 이사를 했던 겁니다. 아들이 자기 처가에 인사 간다고 한번 들어가 봤다던 그 30억짜리 아파트는 그들이 빚을 내서 보증금 3억에 월세 400만 원으로 들어가 있던 거였어요. 심지어 빚을 낸 것도 다 사채라네요. 일부는 우리한테 돈을 빼내서 갚았다더군요. 그리고 나머지 빚은 애들 결혼시킨 뒤에 저랑 남편의 자존심을 좀 더 긁어서 계속 돈을 빼낼 작정을 했던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저는 경찰들이 연행해가는 그들 앞길을 막았어요. 그리곤 불쌍한 척하는 사부인의 얼굴을 한 대 때려줬습니다. 하고 사는 꼴이 정말 치가 떨리게 한심하네요. 깜빵 가서 되도록 오랫동안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딸 생각 조금이라도 한다면 제발 싸구려 짓 좀 그만하고 정신 차리세요. 사부인은 이미 경찰이 등장한 이상 저에게 사과할 필요를 못 느낀 건지 제게 덤비려고 몸부림을 쳐댔어요. 경찰이 잡고 있지 않았다면 그 기다란 손톱 때문에 얼굴에 상처가 생겼을 겁니다. 결국 감당 안 되는 몸부림 때문에 경찰들이 사부인을 끌고 가버렸어요. 바깥 사돈은 쪽팔린 줄 아는 건지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히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예비 며느리가 또 끈질기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사돈들을 보내버리는 동안 예비 며느리는 제 아들에게 매달려 애원하고 있었어요. 오빠, 내 진심 오빠가 제일 가까이서 봤잖아. 내가 정말 연기하는 것 같았어? 오빠한테 보여준 내 마음 다 진심이야. 엄마 아빠는 진짜 나랑 상관없다니까.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야. 내 눈엔 네가 의심할 곳 없는 좋은 여자로 보였는데 나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 꼬드겨서 돈 빼먹었다면서 나한테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한 거 아니야? 그런데 나한텐 진심이라고? 네 낯짝을 다 알아버렸는데 내가 널 어떻게 데리고 사냐? 그러지 마. 도대체 어떻게 하면 믿어줄 건데? 전에 실수한 건 철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그때랑 지금은 내 마음이 완전히 다르다고. 예비 며느리가 처절하게 아들을 붙잡고 우는데도 그런 며느리를 보는 아들의 시선은 이미 싸늘했습니다. 아들은 곧 며느리 목에 걸린 목걸이를 사정없이 잡아 뺐어요. 그 목걸이도 분명 우리 집에서 해준 혼수비에서 해먹었을 거거든요. 너 같은 싸구려한텐 명품 목걸이가 안 어울린다. 너한테 놀아나 줄 생각 없으니까 징역 살고 나오면 다른 놈 노려. 네 부모나 너나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족 눈에 띄면 2배, 3배로 갚아줄 테니까 각오하고.
아들이 그대로 돌아서자 경찰이 알아서 예비 며느리를 잡아갔어요. 실내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예비 며느리 목소리 때문에 다른 하객들까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렇게 잡혀간 그 사람들은 전적까지 곱배기로 쳐서 사귀제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부디 그 안에서 오래오래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저희는 일상을 회복했어요. 물론 겉으로는 그렇죠. 이미 상처받은 마음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특히 우리 아들 속이 말이 아닌 것 같았어요.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처음 소개해 주었을 때 예비 며느리를 보던 아들 눈빛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좋아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은 잘 잊히지도 않잖아요. 하필 결혼할 만큼 사랑한 사람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게 아들에겐 꽤 큰 상처로 남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좋은 여자도 많은데 왜 하필 그런 여자가 우리 아들 인생에 들어섰는지 모르겠네요. 아들이 부디 그날의 상처를 잘 극복해서 그저 지나가는 일일 뿐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진 안 좋은 현실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안에 우환만 있었던 건 또 아니에요. 그날 결혼식이 그렇게 엎어졌는데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다 찍어서 그런가 SNS에 이슈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저희 식당까지 그 이슈를 타서 객지 사람들이 응원차 저희 식당을 방문해주고 있어요. 저랑 남편 김치찌개 사업하면서 이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장사해본 거 처음입니다. 이미 사기당한 돈은 운 좋게 배상받았는데 이대로만 장사 잘 된다면 사기당했던 돈만큼 한 해 매출을 뽑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손님들이 왔다 가면 블로그 후기도 올려주시더라고요. 사진 엄청나게 찍어가고요. 인터넷에 우리 가게 검색해서 블로그 슬쩍 보면 댓글에 저희 가게를 아는 체 하면서 안부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종종 계셨어요. 남의 일인데 그렇게까지 마음 써주는 분들이 있어서 또 여러 번 위로를 받네요. 사기당하고 나서 저희 식구끼리 서로 위안하는 것만으론 한계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 사정을 응원해주니까 그래도 빠르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언론의 힘이 새삼 대단하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네요. 우리 아들이 혼인신고하기 전에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인생 액땜을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론 더 열심히 신중하게 살아가야겠어요. 다른 사람 조심하셔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